안녕하세요. 홈파베르의 윤 선장입니다. 저희는 서울시 강서구 쪽에서 주거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현장 리뷰라든지 인테리어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성장하는 유튜브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안양에 있는 45평형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6주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마감 기간까지 합치면 한 2달가량 저희가 이 현장을 진행을 했는데요. 고객님께서 저희에게 요청하셨던 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깔끔, 깨끗, 정돈이었습니다. 자, 현장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현관입니다. 저희가 살릴 부분들은 살리고 신설할 부분을 신설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신발장은 몸통 자체가 원래 시공되어 있던 게 퀄리티가 괜찮아서 몸통은 살리고 도어만 리폼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현관에 딱 들어왔었을 때 40평형대 아파트 치고는 현관이 좀 좁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아가지고 중문에 대한 제한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현관이 좀 좁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왼편에 키 큰 장처럼 이렇게 크게 있으면 양쪽으로 비좁은 감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부장 형태의 신발장으로 권해드렸고요. 현관 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오는 그런 장식물이 있는 조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입등 1개, 2개 이 정도로 심플하게 현관 천정을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관 방화문 진행하실 때 팁이 될 수 있는 부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도어 클로저 부분인데, 도어 클로저 보통 사용할 때 도어 클로저랑 아래쪽에 말발굽이 있어야 되겠죠. 보통 그 2개를 세트로 시공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말발굽이 없이도 도어가 열려서 정지가 됩니다. 또 닫으면은 자연스럽게 닫히고요. K1630이라는 제품이거든요. K1630. 자, 다들 메모하시고, 자, 타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작은 타일을 쓰지는 않아요. 최소한 600에 600각짜리 타일로 시공을 추천을 드리는데, 타일에 관해서 공부하다 보면 졸리 커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타일을 모서리를 쳐가지고 마감을 깔끔하게 짓는 시공의 하나의 형태인데, 현관에서 바닥 타일을 단차를 시공을 할 때 졸리 커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파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졸리 커팅을 해서 예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파베르 같은 경우에는 현관 단차 타일 시공을 할 때 이 부분을 졸리 커팅으로 할 것인지 일반 시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는 공용욕실입니다. 일단 벽, 바닥은 일체감 있게 한 가지 60cm에 60cm짜리 타일로 마감을 해드렸고, 타일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은 타일과 어떤 색상의 매지가 잘 어울리실 것인지까지 고민이 끝나야지 예쁜 욕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간접 조명 부분인데요. 오히려 이 작은 욕실에서의 조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장 아래쪽에다가 간접 조명을 하나 구성을 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저 이노설 천정의 끝부분에 간접 조명을 구성을 해드려서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공간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매립 선반이라고 하잖아요. 이 매립 선반을 구성을 할 때 보통은 타일로 선반들을 만들어내는데 두께감이 딱히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홈파베르 같은 경우에는 철제 선반으로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은 갓난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타일 욕조를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타일 욕조 같은 경우는 일반 욕조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안에서 마치 수영장처럼 놀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간을 구성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함께 디자인한 저희 홈파베르 책임 디자이너 황슬기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홈파베르 디자이너 황슬기 팀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현장의 경우에는 기존에 거실에 우물 천정이 있었어요. 근데 우물 천정은 저희가 이제 높아 보이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평으로 작업을 했고요. 주방이랑 거실까지 쭉 이어지는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라인 매입 조명을 썼습니다. 고객님의 인테리어 취향이 짙은 톤을 제안드렸을 때 좋아해 주셔가지고 전체적인 무드를 어두운 톤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라인 매입 조명, 룸 스위치, 히든도어, 구글 네스트 같은 요즘 트렌드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황 팀장님이랑 이렇게 옥신각신 하면서 디자인을 짜왔던 순간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참 행복했었죠? 자, 다음 현장으로 가시죠.
자,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거 인테리어의 꽃은 주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40평형대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흔히 알박기 주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방 자체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주방을 앞쪽으로 끄집어 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방 자리는 저희가 팬트리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 설비 작업을 통해서 대형 아일랜드 주방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또 주방에서 홈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팬트리 공간에서의 또 어느 공간만큼은 홈바로 구성을 해드렸고, 뒤쪽에 있는 이 키 큰 수납장은 사실 키 큰 수납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는 페이크 도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이렇게 뒤편을 만들었냐면은 벽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주방에 대한 공간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딱 이 정도 공간까지 생각을 하는데, 뒤쪽을 이렇게 키 큰 수납장 느낌으로 만들면은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이 뒤편까지 다 주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뒤쪽은 이 키 큰 수납장 느낌의 페이크 도어로 설계를 해드렸고요. 이 페이크 도어 중에 두 군데는 문을 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세탁실 공간으로 나가는 문이 되죠. 이 공간을 처음에 설계를 했었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이 비율과 공간에서 얼만큼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팬트리 공간에서의 사용성이 좋을 것인가, 홈바의 깊이를 몇으로 잡아야 홈바의 깊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복도의 사이즈며 아일랜드의 깊이감이며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나온 최적의 주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 벽체 같은 경우는 지정 필름이 되어 있는데요. 필름의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홈 같은 거를 저희가 매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매지를 일률적인 비율로 나눈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좁고 어떤 데는 넓게 매지 라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랜덤 매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률적으로 매지를 줬을 때 단조로움이 좀 싫었고, 두 번째로는 한 가지 여기 숨어있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쪽 패널인데요. 보통 집에 가면 다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차단기함들이 있죠. 차단기함이며 통신함 같은 것들. 여기가 이제 차단기가 있었고 여기가 통신함이 있었어요. 보통은 저희가 벽체를 세울 때 어떤 식으로 마감을 하냐면은 박스를 만들죠. 이렇게 박스. 근데 이것도 이제는 차단기가 이쪽에 있구나, 이제 이런 암시가 되더라고요. 여기 차단기함이 있네. 이 박스감도 저희가 보이게 하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여기는 미니 경첩을 사용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숨겨놨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박스감도 안 보이고 차단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그런 공간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신경 써가지고 완결성 있게끔 현장을 만드는 게 저희 홈파벨의 방식입니다. 주방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쪽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려면은 이쪽 면에서 세라믹의 측면이 보이던가 이쪽 면에서 도장의 측면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쪽에서 주방을 봤었을 때 이쪽에 신경 쓰일 것이고 이쪽에서 주방을 봤었을 때 이쪽에 신경 쓸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과 이쪽을 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잘 제어를 해서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고객님께서 요청을 해주신 홈바인데요. 홈바의 상판은 저희가 메인 주방에서 사용한 세라믹 상판에 남은 부분이 있어서 사용을 했고요. 철제 선반과 메라톤 상판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양쪽으로 조명이 나와서 조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공간은 사장님의 서재 공간입니다. 서재라고 하기엔 사장님의 놀이터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 공간은 하나의 큰 방이었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고객님만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드레스룸 공간도 필요했기 때문에 큰 방을 절반 정도로 잘라서 이쪽으로는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쪽 공간으로는 사장님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 고객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던 피규어 장식장인데요. 철제로 제작을 해서 조금 더 매니시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이 공간은 안방입니다. 안방에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파베르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장을 만들 때 그 앞쪽에 있는 조명들을 붙박이장의 라인에 맞추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이 공간을 보면은 방에 대한 완성도, 완결성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자, 안방 욕실 설계했었을 때 저희가 고민했던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바로 수전구와 세면대의 관계인데요. 이 프레임과 세면대의 센터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수전구와 세면대의 센터를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보통은 저희가 수전구와 세면대의 센터를 맞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전체적인 느낌의 센터 균형감이 좋을 것 같아서 매입 수전 프레임과 세면대의 센터를 맞춘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정면에 수납장이 되는 거울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수납장을 한쪽 끝으로 배치를 시켰고 정면에는 굉장히 큰 거울을 배치시켜서 넓은 공간을 더 넓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있어야 할 정면의 수납장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가벽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서 수납장과 그리고 매입 휴지 거리를 이 안쪽에 빌트인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60cm에 1m 20짜리 타일들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쓰실 때에는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선에 대한 고민인데요. 원래 썼던 60cm, 60cm 타일까지는 선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선에 대한 신경을 특별히 엄청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60cm에 1m 20짜리 타일부터는 선이 굉장히 적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선을 어디다가 배치를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홈파베르 같은 경우에는 60cm에 1m 20짜리 타일들을 설치하기 전에 일단 3D 이미지로 타일이 어떻게 설치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보고 고민을 끝내놓고 그 다음 시공을 시작합니다. 자, 이쪽은 샤워부 안쪽인데요. 저희가 이런 철제 선반들을 요즘에는 좀 넣어드려요. 일반적인 타일 선반과 다르게 두께감이 얇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면도경이 있고 이런 후크가 하나 있으면은 뭐 걸어둘 때 굉장히 편하게 걸어둘 수가 있고, 수전 같은 경우는 이런 블랙 니켈, 블랙 무광 샤워 수전을 사용을 했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이기 때문에 이런 샤워 부스도 일반 투명 색상이 아닌 브라운 색상, 3단 수건거리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쓰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고, 요즘 고객님들 중에서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휴젠트 선풍기를 설치를 할 때에는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이 친구의 위치입니다. 얘가 생뚱맞게 뭐 센터에 들어가 있다던가 뭐 저 안쪽에 들어있다던가 그럼 사용할 때에도 불편하실 수 있고 예뻐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휴젠트를 설치할 때 제가 추천해드리는 위치는 문 앞쪽, 문 열었을 때 안 보이는 공간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 현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현장이었는데, 사진 촬영으로 저번에 한 6시간 정도 고객님 시간을 뺐었었는데 또 한 번 흔쾌히 이 공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파베르를 선택하게 된 거는 인테리어 업체를 잘 모르는데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 그게 홈파베르였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게 됐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미 마감은 어느 정도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제가 원하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현실로 구현해 주시는 분들인데 저랑 소통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게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 첫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활 습관과 생활하는 거에 대한 많은 걸 방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너무나도 잘 구현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지금도 항상 감사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믿고 맡기시면은 고객님이 원하는 거에 대한 보답을 홈파베르는 해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강추. 자, 다음 콘텐츠도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홈파베르 윤 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